영어가 대화가 안 됩니다. 외국에 저렇게 나갔다 왔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취업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힘든 취업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취업 전문가분들 입으로 직접 우리 청년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 바로 오른쪽에는 KN잡의 강기원 대표님 모셨는데요. 강기원 대표님께서는 이 취업 분야에서 청년들의 취업 멘토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도 설계하시고 청년들에게 그 취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는 전문가로 굉장히 20년 동안 활동을 해오신 강기원 대표님 저와 같이 더블 MC로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기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미란 교수님하고 네. 같이 오늘 취업 전문가분들 모시고 오늘은 저는 학생편의 입장에 서서 그렇죠. 담임 선생님 입장으로 네, 담임 선생님이죠. 우리 학생들이 좀 나은 취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 취업 전문가 세 분의 노하우를 오늘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셀프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트롯 진 임영웅이 광고하고 있는 김치치즈 덴티스 그 덴티스에 근무하고 있는 차주환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대구의 이제 화성산업 주식회사에서 총무팀에서 인사 업무 담당하고 있는 박성규라고 합니다. 20년 차 쇼 호스트이시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쇼 호스트를 배출하신 우리 김효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쇼호스트 학원을 현재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한 2주 됐네요. 1000대1 면접 스피치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예스24에서 이북 부분 1등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노하우도 좀 알려드리고 보통 쇼호스트 경쟁률이 보통 1000대1 정도 되거든요. 네, 매번 합격생을 얼마 전에 현대홈쇼핑도 3명 합격시켰고 그러니까 조금 하이 퀄리티의 면접 스피치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저마저도 첫 직장에서 면접 잘 봐서 수석으로 입사했고요. 그리고 인사부에서 사람도 뽑아봤고 또 아나운서도 됐고 또 쇼호스트도 됐고 또 대학원도 제가 또 1등으로 또 면접 잘 봐서 그러셨어요. 장학생으로 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자기 PR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제가 오늘 네. 잘 이렇게 네네.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네네. 머리서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직무 관련되어 있는 역량을 좀 강화하려면 대학 내에서 이런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고요. 그다음에 덴티스가 앞으로 추구하는 취업 시장 그리고 인재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직원들을 저희는 사실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도전이나 이런 거를 해보는 거를 좀 즐길 줄 아는 직원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을 많이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면접 스킬을 교육받거나 이러면 면접 보러 오면은 그게 거의 그 틀에 박힌 어떤 정형화된 대답들을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를 별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자꾸 어떤 틀 안에다가 본인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명도 잘 안 되고 본인에 대한 어필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지금 채용이 올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직접 회사의 성과와 연관될 수 있는 영업직이라던가 이런 쪽에 저희가 채용은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기타 직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경력직 위주로, 즉 어떤 직무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위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내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런칭이 되면, 신제품들이 런칭이 되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또 뭐 여러 직군의 직원들이 또 저희와 함께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올해 지금 취업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안에서도 또 뭔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주파수를 열어놓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항상 도전하는 마인드로 좀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설업의 이제 경기와 혹시 이제 그 인사 채용 계획이 있다면 뭐 어느 정도 규모고 올해 없다면 내년에 혹시 이게 늘어날 건지 이런 전망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지금 저희가 수주 사업입니다. 건설업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주돼 있는데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이제 채용 계획은 저희가 항상 하반기에 신입과 경력으로 그렇게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신입 중심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사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이제 경력 사원들 요구하는 건 사실 당연한데 우리 회사 같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어떤 그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그리고 이제 신입들을 조금 역량을 키워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신입 그 채용에 약간 좀 방점을 찍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지금 수주를 많이 지금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뭐 전년보다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채용을 신입 중심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제 기업 입사 지원에서 토익 점수가 필요하냐? 그리고 꼭 필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요즘 뭐 9종 스펙, 6종 스펙이라고 하는 이 스펙이 과연 채용 과정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 어떤 특화된 직무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하겠지만 필수 자격증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외의 직무에는 뭐 딱히 그거에 대한 자격증을 필히 준비하지 않아도 그게 큰 결함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 가서 1년 1년이나 뭐 6개월 정도 언어 연수를 뭐 미국 갔다가 뭐 어디 필리핀 갔다가 이렇게 해갖고 들어와가지고 입사 소개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막상 저가 이렇게 면접을 보면 성격도 좋고 비주얼도 괜찮고 저 친구 해외 영업 내보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직무 면접을 이제 해외 영업 팀장이 보고 나면 와가지고 이제 당연히 야는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뭔 소리야 저 정도면은 우리 회사 딱 인재상하고 딱 맞아 채용해야지라고 하지만 그 친구 와서 그 해외 영업 팀장 하는 말은 대화가 안 됩니다. 외국에 저렇게 나갔다 왔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질문을 하고 면접을 진행을 하거든요. 실무를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점수보다는 네. 사실상 그런 친구들은 2년 동안 외국에서 한국인들하고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를 쌓았을 그렇더라고요.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저는 네, 외국 안 네. 나가봐서 잘 몰랐는데 네네네. 그 회사를 잘 알고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일단 약간 색안경을 끼고 그 면접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공부를 해갖고 와야지 서로 면접 보는데 술술 넘어갈 수 있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질문에 대한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어떤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답변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답변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다른 얘기를 자꾸 하거나 이러면 이 친구는 나중에 실제 업무를 할 때 상사가 오더를 내리면 다른 일을 해가지고 와요.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업무 보고 방식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대한 거 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단계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간략하게 결론 먼저 내면 면접관은 이미 여러 사람을 면접봤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를 알아요. 빨리 다음 면접 봐야 되고 회의도 가야 되고 바쁜데 그냥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와서 업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배어 있거든요. 그러면 입사할 때부터 그걸 좀 봐놔야 나중에 그 친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성장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성산업의 복리후생이 혹시 자랑해야 될 게 있다면 일단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그 어떤 근로 직원들의 그 생활 안정,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저희가 이제 건설회사다 보니까 이제 주택 대부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금리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냥 공짜로 빌려주나요? 공짜는 아닙니다만 거의 공짜 수준에 근접하는 그렇게 지금 빌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녀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녀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다 그러면 그 축하금 그리고 이제 그 뭐 학자금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그리고 콘도 회원권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원금 같은 것들을 많이 주고 있고요. 뭐 기타 나머지 전통적인 복리후생들은 뭐 당연히 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복지 수준은 그냥 일반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저희가 지속 성장을 사장님께서 뭐 목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좋은 복지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그럼 되도록 뭐 하겠습니다. 부모님 임플란트 할인 뭐 이런 건 없나요? 네, 뭐 지인까지 저희가 할인 지인까지. 지금까지 돼요? 구직자 이제 청년층들이 이 프리랜서라는 생각으로 취업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될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 갑이 되고 싶으시죠? 여기 뭐 을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회사 입사하면 이제 진급하고 싶고 누구나 또 대표가 되고 싶고 내 사업을 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갑의 마인드라고 보고 굉장히 정상적인 건데요. 그럼 갑이 되는 제가 3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청년분들한테. 첫 번째로는요.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잘 쓰셔야 돼요. 그래야 갑 됩니다. 돈이 많아서 갑이 아니라 이렇게 눈치껏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더라도 좀 꼭 필요한 거, 비싼 거 아니어도 이렇게 딱 선물한다든가 밥을 사더라도 좀 타이밍은 잘 맞춰서 비싼 거 아니어도 맛있는 밥을 산다든가 그런 적절할 때 돈을 썼을 때 갑이 돼요. 두 번째 방법은요. 지혜가 높고 지식이 높으면 갑이 돼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경험이 많거나 그래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갑이 되는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리죠. 3번째가 있습니다. 돈을 잘 쓰고 지혜가 높은 사람을 인맥으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런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멘토로 모시고 그런 모임에 가서 봉사를 하고 특히 자원봉사 모임에 나가면 그런 CEO 대표라든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젊은 친구가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럼 뭐 시켜요? 총무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인맥을 쌓아 나가는 거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프리랜서, 인맥이 없는 프리랜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인맥이 있으면 다소 부족하더라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1인 기업가, 1인 경영가 입장에서 좀 훌륭하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많이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업에 대한 경력이나 경험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릴 때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좌판을 했거나 쫓겨다니거나 그랬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누구나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사투리도 상관없고 외모도 상관없고 상품 아이템만 좋고 우리가 진실 얘기만 방송한다면 누구나 쇼핑몰도 할 수 있고 라이브 쇼호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 내가 상품을 소싱해서 상품을 팔아봤다는 경험이 있다는 거는 아주 좋은 그 경력 아닙니까? 그렇죠. 경험이 되겠죠. 예, 저희 완전 사랑합니다. 예. 그죠. 왜냐하면 영업을 했고 물건을 팔았다는 거는 상대방의 고객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소통을 잘하는 기술이 없어서 이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쇼호스트에 누구나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지역에 있는 청년층들이 이 어려운 취업 시장에 좀 힘을 좀 내었으면 하는 응원의 메시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뭐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되고 있는 괜찮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회사에 대한 조금만의 관심을 보여주시면 기회는 엄청 많고 실제로 저희 인사 담당자들이 보면은 사람을 안 뽑을 것 같은데 저희는 뽑을 사람이 없는 그런 지역의 인사 담당자 모임을 가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자기가 약간 그 범위를 너무 한정짓지 않고 뭐 공무원이라든지 공사 다 좋습니다. 근데 지역에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 힘내시고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되게 힘든 시기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 그냥 계획을 하셨다면 일단 도전하십시오. 해보십시오.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보면 이 일이 진짜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일을 또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경험 부자가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도전하면서 진짜 바닥에서부터 뭐 상장회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자기들이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그만한 벤처기업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력 있고 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진짜 조그맣지 않던데? 예전엔 좀 취업을 한다 그러면 단순히 직장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 인생을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부터 먼저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저는 속으로만 하지 말고 주변 사람과 계속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기 꿈을,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자꾸 내 방향을 얘기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도움을 줘요, 주변에. 그런 데가 있더라, 한번 공부해봐라. 계속 자기의 꿈을 먼저 정하시고 그 꿈을 계속 얘기하고 적고 표현하고 또 그런 것을 SNS에 올리고 그러면 분명히 저는 어느 순간에는 이루어지니까 희망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시기에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행사라고 하면 뭐 의도가 아무리 좋던지 간에 내가 바쁘고 귀찮으면 이렇게 나오셔서 그렇죠. 해주시기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귀한 말씀 나누시는 자리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네 분 게스트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디자인, 요구르트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뒤집기만 한 거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빨대 하나로 5개 먹는 사람들, 그렇게 십수년을 고집하다가 갑자기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큰 요구르트를 생산해내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하고자, 피보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닐까요?